오늘의 정치 토픽 세 번째입니다. 가신그룹 초단기 몰락. 다음은 군주 이재명인가. 먼저 오늘 지금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있죠.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이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산하 시민단체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NGO 모니터단이 2025년도 올해 국정감사 중간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은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국정감사죠.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이다. 역대 최악이다. 이런 그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다 생각을 하시겠죠. 최악의 인물 두 사람도 꼽았습니다. 최악의 인물 두 사람이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최민희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최악의 인물 투톱으로 꼽혔습니다. 뭐 지금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나서 모든 분들이 보셨던 그대로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에서 그 소동이 일어났죠.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모를 남기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최민희 가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본인의 뭐 결혼식, 어떤 딸 결혼식 축의금 파도 이런 논란들로 제대로 뭐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그 국감 평가 보고서를 계속 내는데 각계 전문가 1000명 이상이 참여해서 국감을 분석을 하는 법률소비자연맹 산하 시민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은 역대 최악의 권력 분립 파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권력 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다. 상권 분립을 완전히 파괴한 그런 국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후에 처음으로 열린 이 여대 야소 이 국감을 역대 최악 F학점을 매기는 그런 평가를 오늘 내렸습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크게 비판받은 인물은 바로 추미애 법사위원장. 추미애가 이끄는 법사위가 편파 진행을 했다. 이렇게 요약을 했고, 추미애 위원장은 국감 사상 최초로 교섭단체 간사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지 않은 채 지금도 국민의힘 간사가 없는 채 국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권을 뭐 제한을 한다든지 퇴장 명령을 내렸다 이런 점이 이제 NGO 시민단체에서 지적을 받은 지점입니다. 그리고 국감 관례를 깨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그때 관례대로 하면은 대법원장은 원래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옮겼다가 나중에 마무리 발언할 때 다시 오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석을 허락하지 않아서 90분 동안 거의 뭐 조리돌림을 당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런 수모를 안겼다. 이것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NGO 모니터단은 이 우파, 좌파 이렇게 한쪽으로 좀 쏠리지 않고 계속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시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마치 축구 경기에서 상대팀 주장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 없이 경기를 하도록 하고 옐로 카드, 레드 카드를 남발하는 일반적인 시합을 진행하는 수준의 이 상임위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민희 가방위원장은 무소불위위원장이다. 이렇게 질타를 했고, 그때 이제 국감 하던 중에 갑자기 MBC 이 박장호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켜서 그리고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기자들도 막 퇴장시키고 이렇게 해서 무소불위위원장이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 축의금 논란도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나란히 또 말 많은 위원장이다. 이런 딱지도 붙였습니다. 말 많은 위원장이다. 상임위원장의 마이크 점유 시간이 국회의원들 평균 질의 시간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그 상임위 1, 2위가
법사위하고 가방이었다는 겁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4번의 감사에서 의원 평균보다 많게는 3.9배 발언 시간을 가졌고, 최민희는 방송미디어통신위 대상 감사에서 4.21배, 4배 이상, 의원들을 발언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될 텐데, 자기들이 마이크를 가지고 막 발언을 하는, 그런 말 많은 위원장으로 또 꼽혀왔습니다. 지금 최민희에 대해서는 일종의 지금 토사구팽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좌파 정권에서 지금 손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MBC하고 지금 충돌을 했죠. MBC는 이재명 정권 탐색의 공신입니다. 공신이라서 MBC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좌파 정권에서도. 그런데 추미애가 본인의 의사진행을 하면서 가방위가 파행을 빚은 데 대한 책임을 최미애 자기에게 물었다고 해서 MBC를 상대로 막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문제에다가 또 딸의 축의금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손절을 당한 위기에 처하는 일종의 토사구팽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정황이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정청래가 이 추미애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알렸다. 이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최민희가 국정감사 도중에 피감기관 정인, 그러니까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데 대해서 정청래가 최민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직접 전화를 걸어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다. 그런데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건 그 자체가 메시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고 메시지인데 이게 일종의 최민희를 상임위원장에서 내치기 위한 그런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건 그 자체가 그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는 판단이 실려있는 전화 아니겠느냐.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해명은 했지만 국감이 끝나면은 더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 국감 끝나면은 아마 최민희를 가방위원장에서 내치지 않을까는 생각도 듭니다. 이 최민희가 가방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현재는 입장 정리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도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당 지도부에 들을 생각이다. 자, 그래서 최민희는 이제 손절되는 이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김현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야기입니다. 가신그룹 초단기 몰라. 김현지가 가신그룹의 지금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 있죠. 이재명의 이 성남 경기 라인인데, 자, 이 김현지에 대해서 오늘 국회 국정감사, 운영위 국정감사, 이 정인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국회에서 정인으로 채택을 하려면은, 일정 기간 전에 정인 통보를 해야 됩니다. 정인으로 채택됐으니까 출석을 하라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이 마지노선이었죠. 그런데 오늘 결국 정인 채택이 불발됐다는 이야기는 정인으로 못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인으로 부를 수가 없게 된 거죠. 이제 시한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제가 혼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일종의 이제 꼼수를 썼죠. 김현지를 출석을 시켜라. 출석을 시키는데 다만 이 운영위의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는 그날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김현지가 이재명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오전에만 출석을 하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민주당이 지시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채널A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국민의힘에게 김현지가 오전에만 출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오전에만 출석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보통 10시에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은 이 기관에서 업무 보고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기관 정인으로 나온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 업무 보고를 하게 되죠. 업무 보고를 하고 나면은 그게 한 보통 뭐 11시가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막 의사진행 발언 같은 것을 막 신청을 하겠죠.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면은 이 운영위 위원장이 김병기니까, 민주당 원내대표니까 그 의사진행 발언을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 오전에 다 지나가 버리죠. 다 지나가 버리는데 무슨 오전에만 왔다가 가겠다는 거냐. 이게 이제 국민 그 눈속임 하는 거죠. 봐, 출석을 했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아무런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그 꼼수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운영위에서 국민의힘 김원혜 의원 같은 경우는 하루 중에서 반만 이렇게 출석을 하겠다고 하니까 국감이 무슨 치킨이냐. 반반 출석하게.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반반 치킨이라는 게 있죠. 국가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그렇게 불러내서 조롱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렇게 불러내서 다 조롱을 하고 90분 동안 조리돌림을 하고 막 호통을 치고 하면서 왜 1급 비서관이 오는 거를 쩔쩔매고 눈치를 보느냐. 이런 그 지적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김현지를 굳이 지금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각규태 기원도 김현지가 과거부터 대통령과 친했고 총무비서관 권한을 넘는 권한을 행사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그 가령 예를 들어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라고 이야기한 거나, 아니면 지금 산림청장이 같이 본인과 같이 시민 자파단체에서 활동을 했다는 그런 7년 동안 활동을 한 인연인데 그 사람이 산림청장이 됐죠. 이런 것들이 다 월권한 것 아니냐, 국정농단 아니냐. 자,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을 넘는 그 행위를 했는데 국감이 마무리된 시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정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했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반대해서 김현지는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나오지 않고 반나절만, 그러니까 오전에만 나가겠다 하는데, 이것도 국민의힘은 이게 어떤 꼼수인지 뻔히 아니까는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았고, 그러면은 못 나간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현지 출석은 없는 걸로 오늘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시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11월 6일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는 11월 6일이니까 그때 그 전에 합의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정인에 대해서는 통보하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김현지가 국정감사장에 이번 국감에서는 최소한 나올 일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과연 왜 이렇게 김현지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김현지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갈래의 의혹이 있죠. 하나는 이재명이 집권하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 그때 성남시 의회에서 이렇게 막 소란을 피우는 그런 동영상도 공개가 됐고, 또 이재명이 받기로 했던 성공보조금을 대신 받았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특히 설주환 변호사가 공개를 했죠. 본인이 이화영 변호를 하고 있는데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하는 그 상황에서 김현지가 전화가 와서 그 변호사직을 사임하라, 이렇게까지 질책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하는 그 집권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 이것도 그렇지만은 집권 후에 있었던 내용들이 만약에 국정감사장에서 나오면은 이게 농단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강선우 사태 압박도 그렇고 인사에 개입한, 여러 가지 인사에 개입한 정황들, 산림청장을 비롯해서, 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보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펜앤마이크에서 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그런 기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덴마이크 막전막후인데 이 늪에 빠진 척근들, 정진상과 김용, 그리고 이한주, 이상경, 이찬진까지, 자, 사상자 절비한 성남 경기라인, 김현지가 필요한 이유. 자, 김현지가 낙마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상황에서 김현지마저 낙마되면은 상당히 이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재명 정권은. 자, 과거에도 저도 이 청와대 출입을 오래 했는데 이 과거에 보면은 일종의 가신그룹들이 있죠. 가신그룹. 오래된 이야기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동교동계, YS 때의 상도동계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신그룹이 있었죠. 정우성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도 있었고 역대 정권에 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신들의 의존을 해서 초기에 한 중반기까지는 정권 중반기까지는 가신들의 의존을 해서 그 국정 운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도 몇 사람이 남아서 일종의 순장조 이렇게까지 부르면서 가신그룹이 어쨌든 그 정권을 떠받치는데 큰 역할을 해왔죠. 이재명도 지금 집권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가신그룹이죠. 이재명에게는 성남 라인, 경기 라인. 근데 이 사람들로 지금 포진을 쫙 시켜놨는데 이 사람들이 초반에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몰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반에. 그러면은 이재명 정권의 토대가 되는 지금 본인이 그 집권을 해서 유지를 해 나가는 그 기반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본인이 그 다음에 무슨 자기 변호사들 쭉 여기저기 앉히고 민정수석실에도 넣고 하고 있지만은 그 변호사들하고는 또 역할이 좀 다르죠. 이 사람들은 너무나 이재명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그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현지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구축한 인맥인데 그 접근그룹 대부분은 이제 성남시장 때부터 인연을 맺은 사람이죠. 그 이재명도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유동규 씨가 측근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측근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돼야지 측근이다고 했던 인물이 정진상, 김용 이 사람이죠. 자, 근데 정진상, 김용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죠. 구속돼 있다가 뇌물 사건 이런 걸로 구속돼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공개적 활동을 못합니다. 이 보석이나 이런 게 조건이 걸려가지고 물론 은밀히는 다 하겠지만은 이 사람들을 어떤 공직에 내세우거나 용산으로 데려가거나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죠. 어쨌든 은밀하게 뭔가 할지 몰라도 공식적으로는 이 측근들 핵심 측근이라고 이재명이 본인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던 이 정도 돼야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김용은 완전히 묵혔습니다. 일단은 완전히 묵혔습니다. 김용은 대법원 확정 판결도 지금 앞두고 있죠. 그 두 사람하고 4인방으로 원조 성남 경기라인 3인방으로 꼽힌 인물이 바로 김현지하고 김남준이죠. 지금 이 대변인 하는 김남준. 자, 그런데 이 김남준은 사실상 어떤 큰 이 존재감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수발을 드는 그런 정도 상황이고, 김현지가 이 핵심인데, 김현지가 만약에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은 실각을 해버리면은 국감이 나왔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서 계속 그 부속실장자 일을 못할 정도가 되면은 이재명 정권이 크게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보내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최근에 이 부동산 정책 파문, 국민 염장을 지르게 하는 이 일이 지금 발생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줄줄이 거의 망언에 가까운 말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입안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재명의 가신그룹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가 이재명 가신그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령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 얼마 전에 민주연구원장에서 사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상경, 논란을 일으켰던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그리고 이찬진 금감원장. 이찬진은 변호사 동기고, 이재명의 친구고, 또, 그러니까 연수원 동기고, 이재명의 변호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한주, 이상경 이미 다 사퇴를 했습니다. 이 가신그룹에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이미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찬진도 지금 위험하죠. 이 사람들이 다 무너지면은 지금 국회의원, 그러니까 중앙정치 무대에 등장하고 나서 친명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변호사 그룹도 있기는 하지만은 가신그룹이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면은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언론 보도, 이 패널마이크 보도에서도 지금 이재명의 오래된 핵심 측근 중에서 멀쩡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 버렸다. 거의 없어져 버렸죠, 지금. 사실 김현주도 저렇게 하면은 활동 오래 못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대놓고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막 인사에 막 개입하고 모든 이제 감시의 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그나마 이제 부속실장으로 둬야지, 부속실장이 일거수일투족을 거의 지금 비서실장, 강훈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힘은 부속실장, 김현지가 더 세죠. 그래서 어쨌든 김현지를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국정감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급 비서관을 지키려고 민주당 총동원이 돼서 나서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오래된 핵심 측근 중에 멀쩡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어져 버렸다. 정진상, 김용은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받으면서 구속과 석방을 반복을 하는 실정이고, 지금도 어쨌든 두 사람이 실세라고 하니까는 이 두 사람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줄을 서는 사람들이 절비하지만 지금 보석 허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김현지가 정진상, 김용의 일종의 역할을 대신 다 혼자서 다 하고 있다. 다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조각할 때부터 김현지가 만사 현통 모든 것은 김현지를 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김현지가 총무비서관을 처음에 했던 것도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니까 총무비서관이 인사, 예산 이런 것을 하니까 총무비서관을 다 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국정감사에 나오라고 하니까 항상 이 국정감사 총무비서관은 항상 갔죠. 어차피 이 국정감사라는 것이 이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는 건데 정부 부처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하는 총무비서관이 당연히 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안 나가려고 부속실장으로 빼돌렸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김현지를 내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김현지를 지키는 상황이 됐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의 가신그룹이 흔들림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성남에 있는 가천대학교 교수였죠.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그때부터 부동산 정책을 조언을 하고 했는데 최근에 아파트 갭 투자 문제로 낙마를 해버렸죠. 그리고 그 불똥이 이한주 전 국정위원장, 국정기획위원장에게 튀었습니다. 이한주는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를 총괄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주연구원장을 시켰기 때문에 또 다른 자리로 또 옮겨가지고도 계속 이재명 옆에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됐지만은 이한주도 지금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민주연구원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사퇴를 해버렸죠.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문제가 본인에게 이제 불똥이 칠 것을 다 알고 있었죠. 이한주는 그 과거에 그 부인이 아파트 세 채를 동시에 분양받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어린이날 선물로 자녀들에게 이 부동산 그 상가를 뭐 하나씩 줬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다음 불똥이 이한주에게 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한주도 사퇴를 해버린 겁니다. 사퇴를 해버리고 지금 이찬진, 자 이재명의 연수원 동기고 변호사 출신인데, 이재명 범죄 혐의의 변호사인데 이 사람을 전문성도 없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떡 앉혔죠. 떡 앉혔는데 이재명에게 그때 뭐 5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해 줄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 그런데 이찬진이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서 대출 규제를 하는 그 역할을 맡은 인물인데, 이찬진이 또 수백억 원대의 재산,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보유한 2채의 아파트, 서울 곳곳의 상가, 이런 것이 좀 논란이 됐는데, 지금 국민들을 완전히 분노케 하는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죠. 이찬진이. 이찬진도 가신그룹인 셈입니다. 무슨 자기 아파트를 원래 뭐 18억짜리를 뭐 4억 원 올려서 내놨죠. 올려서 내놓은 이유가 팔리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한 채를 팔기로 했지만은 팔리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4억 원 올려서 내놨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이 있으니까 또 4억 원을 또 내렸습니다. 내려서 18억 원에 내놨는데 거기에 그냥 오늘 또 반나절 만에 팔려버렸다. 그래서 그 4억 원이라는 돈이 그냥 하루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게, 처음에 이것을 4억 원이나 시세보다 4억 원이나 올렸는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파트 값이 내릴 때 사면 된다. 일반 국민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팔기가 싫으니까 아파트 값을 막 올려버리는. 자,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의 특권들, 가신그룹이 거의 다 이제 몰락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현지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어쨌든 뭐 김현지를 지키든 안 지키든 정권 자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이 상황이 오면은 이재명 본인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관측이 가능합니다.